네, 안녕하세요. 장준하대학 TV 시청자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사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격변의 근현대사를 만들었던 인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좌지우지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나라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 최근 소환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준하 선생인데요. 장준하.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독립운동가에 비해서는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민족통일운동에 노심초사하시며 기성세대에게는 정신적 우상이자 제2 대통령으로 불리우던 분이십니다. 최근 장준하를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장준하 기념사업회는 장준하 대학과 장준하 기념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새로운 책을 발간했는데요. 민족, 국가와 나라는 책입니다. 이 자리에 이 책의 저자이자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신 장호권 장준하 기념사업회 회장님 모시고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고 또 책에 대한 소개까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책에 대한 소개는 제가 장준하 선생 아들로서 그분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우리 가족사 그리고 그분을 모셨던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또 사회상 그다음에 당시 그 어목했던 동토 시절 때 그 피해를 입었던 많은 가족들이 있고 또 지사들이 있었는데 민주화운동한 분들인데 장준하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으로서 네. 싸움을 하시고 투쟁하시다가 이제 비운의 삶을 마쳤죠. 그와 같이 생활했던 가족으로서 모셨던 또 사람으로서 그 당시 일어났던 소위 언론이라든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년도에서의 우리 가정사이긴 합니다만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1975년도에 장준하 선생님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시고 제가 한 해 후에 이제 테러를 당합니다. 테러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정권의 그 실세들과 그 주구들로부터 테러를 당해서 턱뼈가 다 부서지는 아주 대단한 그 피해를 입고 네. 병원 생활을 한 6개월 하죠. 그러고 나서 장준하 선생님도 저렇게 목숨을 뺏어가는데 나라고 가만두겠냐 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서 28년 동안 외국 생활을 했죠. 네.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장준하 선생님이 하시던 일, 또 장준하 선생님이 유명을 달리했던 그 이유, 이걸 찾아보려고 많은 애를 쓰는 와중에 사상계라는 장준하 선생님이 발간하셨던 책도 발간해보고 네. 또 정치권에도 제가 좀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려고 그 입문도 좀 해보고 또 나가서는 우리 장준하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니까 네. 그래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광복회 회장도 하고 그전엔 또 우리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사업회 사무총장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못 이룬 이 한반도의 우리 민족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그냥 장준하 선생의 아들일 뿐 아니라 장준하 선생의 동지이자 네. 또 역사를 바로 기록하고 세우는 운동가이자 통일운동가이자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아마 이 책에도 그런 살아오신 또 활동해오신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목이 민족, 국가와 나입니다. 조금 묵직한 제목인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은 해방된 지도 오래고 분단된 지도 오래다 보니까 민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또 각박한 삶이잖아요.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다 보니 개인에게만 집중하게 되지 국가랄까 민족이랄까 이런 거대한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고 사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어찌 보면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젊은 세대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민족이란 무엇인지 또 국가란 무엇인지 제목은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나라는 존재는 회장님 개인의 나인지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개인을 뜻하는지 여러 궁금증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이 책을 내고 나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민족, 국가와 나라는 이 제목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러죠.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득층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소위 말하면 젊은 세대들인가, 앞으로 계속 나올 젊은 세대들한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깊은 고찰을 안 시키려고 했죠. 네. 그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굉장히 작품에 와서는 개개인이 소위 생활하는데 급급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진짜 중요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됐고 등한시하다 보니까 잊혀져 가게 되고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깨워야겠다. 그런 데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족 국가와 나의 뜻은 그렇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정체죠. 정체성. 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둥지죠. 둥지. 그리고 나라는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 이거를 이제 표현을 이제 국가 민족관화 하니까 그냥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나라는 게 개인 나도 될 수 있지만 민족과 연결시키면 나라는 존재는 그 민족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이에요. 네. 그럼 우리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거기 씨앗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씨앗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둥지야. 그게 국가죠. 그래서 민족 국가 하나를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사실 여러 역사 소설이나 이런 위인에 대한 책들을 보면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당연한 이치잖아요. 예. 그거를 좀 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망각하고 살고 있고 그 망각하는 게 가장 지금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세 명을 예를 들어보자. 네. 하나는 가질 거 다 갖춘 사람이고 소위 금수저.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흙수저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못한 게 또 있어요. 고아죠. 고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네. 이들이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갔고 기반을 닦은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갔을 때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게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의 정체성이 없을 때 우리가 민족이란 공동체가 없고 그 공동체를 지켜줄 우리 생추리가 없잖아요. 그럼 뿌리가 없어요. 그럼 아무리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근거지가 없으면은 더 큰 외세의 어떤 종속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 네. 그런 위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족과 국가와 나는 하나에다가 우린 같이 거기서 어우러지면서 살아야 된다. 젊은이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결국은 아무리 자신들이 성공했다 해도 밑바탕이 없어지니까 그 누구도 살아남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민족 국가 이런 그 단어에 대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미래에 그들의 자손들이 이 한반도에서 살아갈 때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됐고 또 장정원 선생님은 부활시키는 운동을 하게 된 거죠. 네. 사실 요즘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젊은 사람도 그런 전쟁의 시기를 목도하면서 국가의 위기, 또 국가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개개인의 삶을 지켜줄 수 없는 상태에서의 개인의 삶이란 얼마나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 많이 또 한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장준하 선생의 부활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왜 장준하의 부활인가? 오늘날. 네. 그리고 부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편히 잠들어 계셔야 할 그런 역사의 인물을 다시금 우리가 소환해야 하는 그 절박성, 시대의 요구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장준하이며 부활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혼란들이 이루어지면서도 꾸준히 지탱을 해왔어요. 꾸준히 지탱을 해오는데 굉장히 불안한 지탱을 해왔죠. 그동안에. 그 불안한 지탱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고 70여 년이 지나온 오늘날 그 불안함이 극대화돼 버렸어요. 이제 이 사회가. 이 불안한 걸 안정을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방관자가 됐어. 네. 방관자가 되게끔 또 구조적으로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면 기득이라든가 또 자기네 어떤 집단적 이해관계 때문에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방관자로 만들어줬어요. 왜냐? 방관자가 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으니까. 죽임을 당하는 분들도 계셨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장준하 선생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분은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정의와 국가와 애국과 애민 여기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강렬하게 싸움을 하셨어요. 누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장준하 선생님은 어떻게 봅니까? 장준하 선생님은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가장 순수한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 그러면서 순수하다 보니까 열정과 그다음에 의지가 있더라. 57세로 그때 유명을 달리하실 때까지 그분의 삶은 진짜 격정적이고 그다음에 불의에 대해서는 항상 항거를 하고 저항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놓을까요? 그것만 고심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정신을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세대에게 지금 소위 방관하는 이런 세대에게 알려줘 갖고 그래갖고 이 나라 미래는 어떻게 해야지 이 혼란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 해서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삶을 알리는 역할 알려서 깨우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장준하 선생 같은 분을 부활시켜서 그분을 이 사회에다가 깨우치는 어떤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활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네. 요즘 우리 시대가 어른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리더가 없고 정치가 부재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기만 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책에서 만나게 될 장준하 선생님의 삶이 그리고 장준하라는 인물이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스승으로서 이렇게 다시 소환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장준하라는 선생님 광복군 활동도 하셨고 해방 후에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옥중 출마해서 또 당선도 되시고 그러고 여러 활동을 거치다가 의문사까지 정말 격정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시던데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은 아마 장준하 선생 한 분의 삶 속에서 57년 동안의 이 경랑기에 대한민국의 어떠한 인물 또 그와 연결된 가족, 그와 연결된 사회의 모든 연결된 사람들 어떻게 이 시대를 끌고 오고 이 시대에 희생되고 이 시대를 끌고 가려고 하는가. 아마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교감이 되고 계몽이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역사적 지식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 갖고. 네.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호권 회장님 모시고 앞으로의 방송 어떻게 나아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혼란한 전국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니라 그 장준하 선생님 삶을 통해서 바른, 옳은 정을 얘기를 하고 또 부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길을 갖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줄 거니까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